여러분, 요즘 기업인들은요, 낙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낙이 없다. 기업인들의 어떤 기업과 관련된 정책만 내놓으면 모든 게 노동계 우선으로 바뀌니까 말입니다. 그야말로 이게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다 패싱이에요. 패싱. 기업규제 3법,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금융감독법도 패싱이었죠. 노동조합관계법도 패싱이었어요.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패싱 당했습니다. 앞으로도요, 집단소송제도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있고 복합 쇼핑몰 월 2회 영업 중지 유통산업발전법이에요. 이것까지 있습니다. 반기업법이 천지인데 다 그냥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중대재해법이요.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무조건 1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1년 이상 징역형. 물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를 했지만 중대재해 사망이 난다. 이러면 1년 이상. 그것도 중대재해를 사망 1명 이상 등으로 규정했어요. 이게 여러분 심각한 게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두가 심각한 거예요. 사망사고가 나면 무조건 이게 1년 이상 징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1년 이상은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한제가 아니에요. 상한제입니다. 1년 이상은 무조건 징역, 영어의 몸이 된다, 감옥살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더 심각한 것은요, 원청 하청 구조에서 말입니다. 원청 하청 구조에서 하청에서 사고가 나면 원청에서 책임을 집니다. 하청에서 사고가 나면 원청에서. 심각하죠. 심각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이 재사망자가 얼마나 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2000년 이후부터 보면 매년 2,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업주의 안전이나 보건 조치가 미흡해서 된 부분도 있고 또 근로자가 과실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2,40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거 엄청납니다. 엄청나다고요.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업무상 질병 사망자예요. 1,165명입니다. 이 중에 77.5%가 901명입니다. 뇌심혈관 질환, 진폐, 여기가 많아요. 중요한 거는 매년 2,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한 기업에서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2,400명의 어떤 사망자가 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어딘가에 오너든 최고 경영자든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책임이 엄청나게 오는 겁니다. 건설업체 생각을 해보세요. 대기업의 건설업체. 건설 현장이 국내외 다 따지면 12만 개 정도 된대요. 대형 건설업체가 국내에 갖고 있는 건설 현장만 하더라도 큰 업체는 엄청나게 많겠지만 적어도 300개, 400개 사업장이 한꺼번에 돌아갑니다. 한꺼번에. 그러면 300개, 400개 사업장에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다. 그러면 구속된다는 얘기예요. 구속된다는 이야기. 아마 건설업계는 지금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정유도 마찬가지예요. 석유화학업계도. 석유화학업계도 여러분, 이게 화학물 관리나 화학물 평가나 이런 걸 할 때 화학물을 관리하는 것도
이제 직접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고가 났어. 구속이에요. 구속이라고요. 그러니 이게 근로자한테 안전에 대한 이 사고로, 물론 산업 현장에서 누구의 잘못이든 사망사고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잘못된 일이에요. 이거를 막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징벌적으로 막아야 되냐 이거죠. 징벌적으로. 그러니까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냥 이야기하면 떠나자. 내 나라인데 떠나자 이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다가는 감옥살이하게 생겼구나. 이제는 떠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지금 중소기업, 대기업들, 기업 사람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노동자는 선이고 기업인은 악이라는 그런 반기업 정서가 굉장히 팽배해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옥죄고 심지어는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코리아 엑소더스, 한국 탈출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요.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간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이들, 이게 중요하잖아요. 헌법의 근간이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훼손하면 이것도 처벌하자. 처벌하자. 쉽게 말하면 중대시장경제 파괴처벌법, 중대 자유민주주의 파괴처벌법, 이거 만들자는 거야. 이거 만들자. 오죽했으면 기업인들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기업인들은 여러분 말을 굉장히 아낍니다. 권력이 한번 치면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무너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말을 아끼는 게 기업인들이에요. 근데 기업인들 입에서 노동자는 선, 기업인은 악, 그러면서 반기업 정서에 기업 옥죄기, 여기에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니까 아주 거센 반응이 지금 나오는 거죠. 거센 반응. 중대재해에 대해서 기업 처벌을 한다면 시장경제 파괴자도 처벌하자. 중대시장경제 파괴처벌법.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람도 처벌하자. 중대자유민주주의 파괴처벌법.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말 다 했죠. 말 다 했죠. 그만큼 대한민국이 나라 자체가 말입니다.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점점 변해간다는 이야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대한민국은 수출이 핵심인 나라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수출하는 사람이 기업인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노동자가 선이면 기업인들은 좀 호 정도로 해주면 안 될까요? 이걸 악으로 꼭 규정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업인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거, 이게 국가가 하는 일 아니에요? 내 편은 근로자고 적폐 세력은 기업인이다. 이러면 이게 국가가 할 일입니까? 편가르기지. 참 답답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